짐을 많이 싣기 위한 화물차들의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고 2m까지 화물칸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방 여종업원이 도주하다 숨졌습니다. 경찰이 함정 단속을 하던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안전과 복지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낼 사랑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화물차들이 적재량보다 2배 이상 많은 짐을 싣고 휘청거리며 도로에서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업체들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불법 구조 변경을 눈감아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톤 화물차가 적정 높이보다 2배 많은 짐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4m 높이까지 짐을 실은 뒤 속도를 내자 화물차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휘청거립니다. 급커브 구간에서는 금방이라도 짐이 쏟아질 듯합니다. 1톤 규모 화물차의 규정된 짐칸 높이는 2m. 2배까지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불법으로 2m를 더 높인 겁니다. 차체의 착오를 갖다가 높이게 되면 무게중심이 올라감으로써 코로나라든지 강풍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화물차는 6개월마다 받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버젓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를 챙기려는 민간 자동차 검사 업체들이 합격 판정을 해준 겁니다. 이게 그걸 문제 아닙니까, 저분들은. 우리가 검사를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경남의 경우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는 150곳이지만 감독 공무원은 1명뿐입니다. 경남도 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정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검사업체 대표 4명과 불법 개조 차량 차주 등 모두 6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의 여성이 도주하다가 모텔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매수 남성을 가장해 함정 단속을 하던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로 20대 여성이 황급히 실려오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의 성매매 함정 단속을 피해 모텔 6층에서 뛰어내린 24살 조모 씨입니다. 모텔 앞에 인도상에 엎드려 있는 채로 있었고요. 의식은 없었는데 호흡하고 맥박은 되게 잡혔었고요. 혈압이 굉장히 낮게 잡혀가지고 기계로도 안 잡히는. 사고가 난 것은 어젯밤 10시쯤 경남 통영의 한 모텔. 경찰이 성매수 남성인 척하고 다방 여종업원인 조 씨를 모텔로 유인하는 함정 단속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욕실에서 나온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당시 단속에 나섰던 경찰관 4명이 모두 남자이다 보니 옷을 갈아입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청에 여성을 혼자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서 성매매가 성행해 함정 단속을 벌였고 적법한 방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인 경우에 실제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나 하는 그 추측은 가능합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여성 경찰을 투입하지 않는 등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지자체 내년도 예산안 특징과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남 18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 관련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제1방과 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8% 늘어난 1,470여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창원시도 공공안전 분야에 300여억 원, 올해보다 10%나 늘렸고 김해시 역시 79억 원으로 9.7% 늘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모든 국민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체 예산 7조 500여억 원 가운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료 등 사회복지 예산을 2조 4,500여억 원, 35%나 반영합니다. 창원시 7,016억 원, 김해시 3,300여억 원, 진주시 2,800여억 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체 예산의 30% 안팎을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경제 분야 투자를 늘리겠다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경상남도는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 50년 전략 사업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창원시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136억 원, 지난해보다 22.5%나 늘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만 8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KBS 뉴스 신정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00여 가구에 추운 겨울을 이겨낼 사랑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오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사는 79살 조성자 할머니. 겨울이 다가오면 더 쓸쓸해집니다. 난방비를 아껴야 하다 보니 보일러가 없는 방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걸 갖고 몇 년을 이렇게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때 따시니까. 그래서 살아나왔지. 나오면은 추워서 발발 떨리. 좁은 골목길에 일렬로 늘어선 봉사단체 회원들. 한 장씩 혹시 떨어뜨린다 정성을 다해 연탄을 나릅니다. 경남은행 봉사대와 창원시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0가구에 연탄 22,000장을 배달했습니다.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이 평소에 하는 것 같이 정말 그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도움이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보람을 느낍니다. 부엌에 가득 쌓인 연탄을 바라보는 이웃들은 이제서야 걱정을 덜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닥치더라도 든든하게 뗄 연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연탄 걱정 안 합니다. 예, 그래갖고 놀러 오면 방도 지닫고 놀다가고. 추워질수록 사랑의 온도를 1도 더 높여가는 희망과 나눔의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으로 손꼽히는 국내 항공산업. 하지만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은 크게 부족하고 또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항공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사천 일반 산업단지. 산업단지 이면도로는 주차된 차량으로 넘쳐납니다. 갈 곳을 잃은 차량은 도로 옆 인도 위까지 점령했습니다. 업체마다 공장 증설에 나섰지만 주차장이나 기숙사 같은 기본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과 정부 관계기관 대표들이 항공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차장과 기숙사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원이 된다면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또 R&D 인력 양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조세 혜택도 요청했습니다. 어렵게 이제 채용을 했더라도 쉽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만두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정책자금 지원과 수출 기반보험의 항공 분야를 포함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항공 중소기업 대표들은 항공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이 예상된다며 장기 임대형 분양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진주1호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1호원 폐업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거의 마무리됐고 행정 절차가 끝남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1호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대책본부는
경상남도가 국회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달부터 중단했던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오늘 담화문을 발표해 거창교정시설 설치는 국가계획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며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 절차 진행을 더 이상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홍기 군수는 또 구치소 설치로 거창의 이미지와 교육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17기 해군과 해병대 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오늘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지역단체장, 사관생도와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과 해병대를 이끌어 나갈 신임 소위 108명이 임관했습니다. 한편 해군 사관 후보생 합격으로 눈길을 끌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 소위도 오늘 임관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최첨단 산업용 레이저 광원인 펨토초 레이저 소스 기술을 10억 원대의 국내 기업 이오테크닉스에 이전합니다. 펨토초 레이저는 1000분의 1초의 폭을 갖는 초미세 가공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로 소형화와 정밀화 추세 속에서 의료와 IT, 바이오 산업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삼성테크윈의 하나그룹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삼성테크윈은 올 들어 창원 1공장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매각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감시카메라 생산 라인 가동을 중지하는 등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창원 2공장은 항공기 엔진, 3공장은 K9 자주포 등 방산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고 판교 연구개발센터와 창원 2, 3공장의 총 종사자는 4,600여 명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한국인 동업자를 살해하고 국내로 도주한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던 동업자 55살 이모 씨를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1,200만 원 빼앗아 국내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